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중국 우한폐렴과 샨샤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죠.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한폐렴의 발생 원인이 중국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야생동물 식용이 우한폐렴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조금 다른 보도를 했죠. 세균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생화학 무기 실험의 관리가 미비해서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기 개발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창궐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이 워싱턴 포스트지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우한에 있는 세균 실험실이 문제가 됐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이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중국이 물경 37.6조 원, 거의 38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설한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이 샨샤댐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놓으면 석삼자에다가 그 협곡할 때 그 골짜기 협, 세계 협곡이 만나는 지점이라 해서 삼협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삼협댐이 중국식 발음으로는 샨샤댐입니다. 이 샨샤댐은 1920년대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중국의 이붕 총리가 본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199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무려 13년 동안 그 공사 기간을 투입해서 건설한 댐인데요. 이 댐이 구글 사진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붕괴 조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샨샤댐 그 주변 지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샨샤댐이 2006년도에 건설되고 난 그 이후에 문제는 그 인근 지역에 사천성, 중국말로는 서찬이죠. 서찬성에 지속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008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4년, 15년, 17년, 19년 계속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샨샤댐을 건설한 이후에 그 지형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샨샤댐이 있는 그 지역에는 티베트가 그 밑에 인근에 있는데 알프스 조산대라고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와 한태평양 그 지진대가 있듯이 그 지진대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네요. 그게 유라시아 판과 저쪽 판과 판끼리 이렇게 부딪히 가지고 발생한 것이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용암은
지구의 지표 밑에 지하에 있는 것인데, 이게 대륙의 판가판이 부딪힘으로 해가지고 발생했던 것이 지상으로 돌출된 것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암청이 지상 중간에 있는 거예요. 8,848m는 되니까 그게 올라와서 지상으로 솟구치면서 용암청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대지에는 지하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근에 산사댐이 건설되면서 그 인근 지형이 다 수몰되면서 물에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용암이 물과 마주치면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그 용암에 있는 그 지형이 그 수증기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허물어지다 보면 일종의 지형 변화가 와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서산성 지역에 2006년도 삼엽댐이 완성된 이후에 계속 8년, 13년, 14년, 15년, 17년, 19년 계속 지금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한 폐렴이 일어난 우한은요, 중국의 호복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중국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한가운데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 의미심장한 일이고요. 또 거기 인근에 호북성에 샨사댐이 붕괴된다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 양쯔강이 범람할 뿐더러 중국 전체가 상당히 그 대륙의 중심부가 마비됨으로 해서 물류뿐만 아니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우한 폐렴에 있는 이 생화학 실험실도 문제이거니와 산사댐이 붕괴되면 지금도 중국 당국은 70여 개가 넘는 도시를 폐쇄를 했어요.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생산되는 물류가 다 스톱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흐름이 막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중국이 붕괴될 수 있다. 지금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위기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70곳이 넘는 도시를 봉쇄하거나 주민들의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데, 이게 물경 중국의 56개 성입니까? 거기에 12개 성이 해당이 되면서 인구의 30% 정도가 되는 4억 정도가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아직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죠. 무안에서만 들어오는 것만 금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무안은 어차피 그 도시는 폐쇄됐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부가 좀 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있죠. 폐쇄대가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는 막았다고 봉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죠. 뭐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나 노동자들, 또 조선족들, 교포들 굉장히 면밀히 관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은 공중에 소독약을 살포한다고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이나 관리 그게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고 있을 정도로 느슨합니다. 이 산사댐은 1987년 그 이붕 총리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오르면서 댐 건설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양쯔강 범람도 문제가 있지만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건설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그거를 중단을 하게 되면 중국이 전력 문제로 상당히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는 것인데, 중국이 우한 사태가 지금 조기에 수습이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마비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따른 경제 붕괴 상태, 민심 이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지금 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주석의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중국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우한 사태에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한 바이러스 폐렴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고 사스 때와 비교해도 중국 지금 현재 피해 입은 상황이 공식적으로 1개월 됐는데, 사스 때 4개월 지났던 그 피해 상황 이상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거의 뭐 비상 상황이죠. 한국 사람들도 뭐 마늘하고 김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퍼진다 그러면 인구가 거의 멸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인가 의사 임상 TFT에서 이야기한 건데, 사스보다 중증 정도 위험성은 좀 덜하지만 전파력은 사스보다 훨씬 빠르다고 이렇게 잠정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게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공중에 뭐 소독을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현실성이 미비한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좀 더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차원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이동 인구들에 대한 면밀한 관리, 그리고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녔던 그 지역 이런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도 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우리의 국익이 기반되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 사태가 사스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조금 더 심각하게 여겨서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사스 때와 하고는 다르게 그 중국의 GDP가 세계적으로 당시에는 4.3% 정도였지만 지금은 16%가 넘습니다.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미국 다음으로 G2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우리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다각도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항복판이 문제가 돼서 전 중국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때 우리가 약간 안이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국가 보건 전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늘 통일이 되면 분열해 왔습니다. 이 산사댐이 만약에 중국 홍수가 나와서 터진다든지, 또 우한폐렴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어떤 역병이 이렇게 여름 때 돈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국은 1년 내내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국이 우리가 잘못된다고 빌 건 아니지만 중국이 국가 비상상태에 준하는 사태가 왔을 때 우리는 각국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하고 글로벌 패권을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차 우리 역사에서 지금 한반도 안에서 움직여 온 것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이렇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대륙에서 거의 활동해 온 역사거든요. 그러면 동북아 역사전도 마찬가지고, 이 동북아 역사전환이 지금 중국의 그 역사 왜곡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륙에서 이렇게 활동한 근거가 많은데 우리의 기상을 좀 더 대륙으로, 세계로 이렇게 뻗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도 지금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꾸 왜곡해서 축소지향적으로 우리 후세대를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 참에 한번 하고 싶고요. 중국의 분열을 우리 역사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이 산사댐은요, 연간 발전량이 847억 킬로와트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징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도 중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중국이 중심부에서 상해 쪽으로, 동남쪽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라든지 이런 국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그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필경 중국은 서북부 쪽으로나 동북 쪽으로는 그 관심이 약할 거거든요.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리 미비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국가 전략 측면에서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단기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한국은행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중국 제조업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광이라는 서비스 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제조 활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3년도에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스는 29개국에서 8,096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은 이미 그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지금 여러 SNS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중국 그 2003년도 사스 피해 4개월 경과했을 때 피해보다 지금 훨씬 더 피해가 지금 이미 크고, 경제가 지금 당장 현대차만 해도 부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의 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가 보건 측면에서 이 점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대처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뿐만 아니고 유동 인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종합기구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중국이 만약에 이 붕괴되거나 분열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컨틴전시 비상계획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우한 폐렴의 이 무서운 이 내간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중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중국의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유동성 사태를 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에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 중국 자금이 부동산 투기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뉴스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버블 사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넉넉고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이죠. 중국의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당연히 피해를 본다고 할 게 아니라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중국 대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붕괴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마냥 그냥 친중국 해서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끝이 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 국력 신장의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중국 막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는 기회로,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조해서 중국의 동북부와 만주에 이런 광대한 옛 역사 우리 활동 무대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동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새로 구축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구축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건인 만주 고토와 중국 동북부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는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셨고,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70년 동안 막혀있던 이 시대에서 탈피해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렇게 철도를 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상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은
역사적으로 아마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가 보건상으로 국가 안보상으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 기회를 우리가 위기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우한 폐렴 사태와 산사댐을 중심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좋아요 클릭과 구독 확실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